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이제부터는 속도의 문제이다, 언택트주 대 컨택트주, 주도주 고평가와 교체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자. 두 번째, 현재 외국인 자금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언택트, 컨택트, 주도주 논쟁에 대해서. 네 번째, 셀트리온, 속도의 문제일 뿐이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약보합 상태의 지수의 조정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지수 측면에서는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지수는 이제 여기서는 조금 쉬어가는 마디, 조정의 모습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등락 과정이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역시 종목별 움직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은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양시장 모두. 지수는 조금 빠졌지만 종목별로 봤을 때는 체감 지수는 훨씬 좀 많이 빠진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특히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로 나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코스닥 거래소 모두 매도 모습이 나오면서 기관 투자가들 역시 매도의 모습. 외국인들이 여전히 기존의 주도주의 맥락인 언택트 쪽의 카카오, 네이버, 바이오 쪽의 셀트리온은 오늘도 1, 2, 3등에서 가장 많이 파는 모습을 보입니다. 규모도 조금 많아졌어요. 과연 본격적인 매도의 시작인가, 외국인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매도 클라이막스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반면에 오늘 강력한 현대차도 외국인들은 조금 파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전히 매수 쪽은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차 같이 소위 말하는 컨택트, 즉 기존의 경기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매수이고, 오늘은 은행 쪽에 하나금융지주도, KB금융, 신한지주 이렇게 해서 은행주들도 매수를 합니다. 반면에 기존 주도주 쪽에서는 2차전지 쪽에 LG화학 그리고 NC소프트는 또 사는 모습이죠. 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누누이 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계 자금들이 41.9%인데요. 본격적으로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측면이죠. 이에 따라서 영국, 룩셈부르크, 싱가포르들 종목 중심의 구도로 보이는 단기성 외국인 자금입니다. 미국 자금들은 큰 자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 인덱스 개념에서 중장기적인 개념을 보이지만 영국계 헤지펀드 중심이고 유럽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종목 중심의 단기성의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지금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들이죠. 실제적으로 6월달까지 영국, 케이만제도, 싱가포르 이런 국적들이 매수 우위를 보였거든요. 이들이 결국은 7월 들어서 기존의 주도주들을 팔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조금 바꾸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키 맞추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다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기존의 언택트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다시 한번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제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을 좀, 큰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누구를 쳐다보고 있냐면은 미국의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논의는 들어갔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이냐에 모든 세계의 눈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추가적인 미국의 부양책이 어떻게 가닥이 잡힐 것이냐, 늦어도 8월 초까지는 나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합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미국의 하원 의장인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시간을 조금 끌겠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미국의 부양책은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늦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시장은, 주식시장은 약간 충격이 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지금 다시 또 2차 유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극복이 되냐 하면은, 잘 된다면은 첫 번째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가는 것이고, 잘 되지 못하게 되면은 이 최악의 상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는 경우 시나리오 1을 보면은 예상대로 가는 거죠. 3분기부터 본격적인 경기 반등이 나오면서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 되는 경우는 역시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전체 기업과 금융들이 다 위기를 맞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면서 글로벌 전체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고비점에서 지금 가장 핵심이 지금부터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간에 긍정적인 모양으로 부양책은 나오지 않을까, 이것이 빨리
통과가 될 것이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인가, 이런 것이 조금 문제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고, 사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다 쓴 만큼 썼기 때문에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이 어쨌든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겠다, 이런 부분이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고,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시장 전체가 소강 상태의 국면, 또 조정 국면은 지금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중간 과정 중의 하나일 뿐이다. 결국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큰 흐름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없다는 부분들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 속에서 펀더멘탈 장세, 즉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이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실적이 뒷받침이 이제 되는 쪽으로 주식시장은 더욱더 옥석 구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고, 그 맥락이 바로 정책적인 변화죠. 바로 결국은 2차 전지. 물론 테슬라 주가에 대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 주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버블이다 아니다 논쟁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 하에서 일시적인 어떤 흔들림과 조정은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 기간이 뭐 2달이 될지 1달이 될지 짧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흐름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2차 전지. 그 다음에 언택트와 바이오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당연히 현 시점에서 당장의 악재는 딱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정이 들어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변화가 없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이번 조정은, 이러한 조정 과정들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지만 반도체 부분도, 반도체라는 것은 수요가 지금 생기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역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도주로 가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측면을 보실 필요가 있고, 현재 외국인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롱텀 장기적인 성격의 미국계 자금들은 여전히 삼성전자 위주로 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큰 흐름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주도주가 완전히 바뀌는 과정이 아니고, 결국 주도주가 못 가고 상황이, 즉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문제가 생기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조정이 들어간다면 소위 말하는 경기 관련주들도 같이 조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하셔야지, 한쪽은 주도주고 한쪽은 아니다, 바뀐다, 이렇게 대결 구도로 시장을 보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과연 기존 주도주들이 고평가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PPR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경기에 비해서 너무 빨리 간다는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에 따른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국면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큰 그림과 길게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주도주들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도주들이 주도주로서 갈 수 있는 구조와 여건과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도주가 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주도주들의 역사를 보더라도 2004년 5월부터 해서 3년 2개월 동안 중국 관련주들이 주도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한 차화정이 2009년부터 3월부터 해서 2년 1개월 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는 것이고, 또 2012년 6월부터 중국 내수 관련주들이 2년 10개월 동안 주도주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6년, 2017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7월 1일 기준이니까요. 어쨌든 기간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의 주도주 맥락군들이,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4개월 상승, 셀트리온 5개월 상승째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카카오 여기서 본다 하더라도 1년 3개월입니다. 그러나 과거 차화정 시대의 기아차는 2년 4개월 동안 상승을 하면서 1000%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고, 월봉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조정은 있습니다. 조정 없이 가면 안 되니까요. 그런 과정들은 나오는 측면이라고 보셔야 되고, 롯데케미칼 그 당시 호남석유 화학이었습니다. 역시 2년 3개월 동안 676%의 상승을 보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와 지금과의 어떤 유사성은 제가 금리 측면에서 지난 방송에서 충분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중간에 조정 과정은 당연히 나오겠지만 아직 주도주들의 시세가 여기서 끝났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오늘 주도주들이 셀트리온도 1.5% 많이 빠졌고 헬스케어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많이 빠집니다. 4%나 빠지죠. 네이버도 4.7% 폭락을 합니다. LG화학도 빠지고 SDI도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라든가 LG전자, KB금융 이런 쪽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구도가 나오면서 이건 월봉입니다. 우리가 시장 전체 흐름을 일시적인 수급에 의한 변화를 시장 전체의 주도주 맥락의 큰 흐름의 변화라고 인식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셀트리온의 실적 측면은 이미 램시마, 트룩시마, 흐즈마 등 시장에 정착이 돼 있는 제품들로 인해서 실적들은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치료제 이외에도 나오는 제품들이 결국은 1년에 하나씩 계속 터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의 향후의 성장성 역시 대단하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일시적인 조정 과정, 수급적인 흔들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간중간 어떻게 잘 거쳐 나갈 것인가,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가장 올해부터 집중되는 것은 바로 이 램시마 SC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제 9월 달에 유럽에서 완전히 판매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10월, 11월, 12월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이 램시마 SC 부분이 상당히 유럽에서부터 각광을 받으면서 실적이 큰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미 다 개발된 약품들이라는 거죠. 지금 미국 시장 쪽이 계속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진단 키트 부분인데요. 두 가지 진단 키트인데 항원 진단 키트와 항체 진단 키트인데 항원 진단 키트는 현장 진단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초기 환자를 선별하는 진단 키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체 진단 키트는 신속 진단 키트인데 이거는 뭐냐면 초기가 아니고 발병 후에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완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용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유럽의 판매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즌의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올해부터는 지금부터는 실적이 잡힐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고서들이 나온 이 실적 개념들은 바로 이 진단 키트 부분은 지금 실적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빠져 있는 부분 속에서도 역시 올해 실적은 이만큼씩 좋아진다는 측면이죠. 작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 키트가 얼마큼 팔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세가 된다면 이 숫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런 측면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은 중간에 우리가 조정 과정이 좀 나오고 있지만 우려하실 필요 없이 여전히 목표 가격까지 우리는 간다. 역사적인 목표까지는 간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고 헬스케어가 조금 뒤처지지만 가속도가 붙으면 헬스케어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셀트리온에 비해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지만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물론 셀트리온이 오늘 좀 치고 나갔으면 상당히 좋을 뻔했는데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위축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려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조정이 들어오면 역시 살 수 있으신 분들은 사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무리해서 높은 가격에 사실 필요는 없어요. 보유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이고 중간 어떤 조정 과정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견디면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려하실 필요 없이 대응을 하시면서 꾸준히 상황을 보고 조정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조정이 나와야만 주가의 힘은 더욱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